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진로컨설팅의 신산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설수와 시비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설시비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식신상관이 과다한 사람입니다. 사주 육친용어 중에서 식신과 상관이 있지요. 이 식신과 상관이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 4개, 5개 이렇게 식신상관이 과다하면 반드시 구설수나 시비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식신상관이 강하면 직장 생활이 불안하게 됩니다. 식신상관의 역할은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직장을 극제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직장 이직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자주 옮겨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직장을 밥 먹듯이 옮겨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직장마다 구설수, 시비수,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신상관이 강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여자분에게는 자식이지요. 남자에게는 장모나 손자지요. 자, 여자는 자식이 속을 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신상관이 강하면 자식이 속을 썩인다. 자, 그럼 개운법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독립된 생활, 즉 떨어져서 지내라. 자, 자식을 원룸에 보내든지 기숙사에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같은 집에 생활하면 각자 자기 생활, 독립된 자기 생활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과다하면, 식신상관이 3개, 4개 있으면 말만 하면 구설시비수가 생깁니다. 자, 사람의 말에는 꽃비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말에는 도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은 말에 도끼가 강합니다. 독사와 같이 독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뱀으로 말하면 살모사 독사, 까치리 독사, 이와 같이 독이 강한, 이게 바로 상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운법은 무엇이냐? 자, 언변수를 활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업상대체가 돼서 액된 개운이 됩니다.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이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불화갈등수가 생기고 각방을 쓰다가 별거를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는 이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은 언변수를 활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개운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종교를 갖고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 좋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이 식신상관, 상관의 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변수를 활용하는 직업이 교수, 교사, 강사, 상담사, 이런 활인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사람을 이롭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말로써 이렇게 하면 액땜이 되고 개운이 됩니다. 그리고 요식업에 종사하든가 음식점, 체인점, 아니면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NGO 활동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이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의 구설수와 시비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리학적으로 이 식신상관, 특히 상관이 강한 사람, 이것을 사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개운법을 칠판에 제가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구설 12수가 강한 경우는 바로 이 상관 때문인데요. 상관. 예. 상관은 관성을 상처낸다. 직업을 상처낸다. 남편을 상처낸다. 그러면 이 상관을 잡아주는 게, 제어하는 게 바로 인성, 폐인입니다. 폐인. 상관은 정인, 편인. 이것을 폐인이라고 하는데, 인성, 정인이나 편인이 있으면 상관은 자동차에서 악셀이다. 자, 인성은 브레이크가 되죠. 상관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폐인이 되면 긍정적으로 두뇌 활용해서 아이디어 개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 개발하는 이러한 좋은 쪽, 두뇌가 굉장히 총명한 벤처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관이 강한 사람은 인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만일에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약하거나 인성이 고립되어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인성,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 이런 명리 공부를 해도 되고, 명상 공부를 해도 되고, 마음 공부, 인성 공부, 이렇게 사회 공부를 해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우면 상관이 날뛰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능력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폐인이 되면 능력가. 상관이 강할수록 공부를, 내면 자기 갖춤을 많이 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개운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강한 분들은 생재, 상관생재, 식상생재라고 하죠. 재테크 쪽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재테크 채널이 있죠. 예, 이런 것을 한 서너 개 구독하면서 부동산 재테크, 주식, 코인, 뭐 공모주라든가, 뭐 증권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테크를 신경 쓰면 상관은 구설 12수를 일으키지 않고 재물을 쟁취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상관생재는 돈 냄새를 잘 맡고, 상관생재는 돈의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관을 제어하는 것은 편관,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도 상관하고 편관이 같이 있으면 상관 합살이 됩니다. 이 칠살을 상관이 잡아주고 편관, 칠살은 상관이 잡아주기 때문에 상관과 편관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상관이 강하면 반드시 우측에 인성과 재성과 관성, 상관폐인, 상관생재, 상관합살, 이와 같이 약이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반드시 솔루션, 해결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제가 한번 칠판에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1960년 경자년 쥐띠지요. 그 다음에 월지가 무자월이죠. 월지가 무자월, 경자년 무자월, 1960년 12월 동짓달이지요. 그 다음에 경진 개강일이죠. 경진 개강, 연월일. 그 다음에 시는 개미시다, 경신시다 논란이 있는데, 제가 아주 유력한 분에게 직접 들은 바는 15시 40분경에 태어났다. 그래서 일단 갑신시, 개미시를 막 지나서 갑신시에 출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갑신시가 됐든 개미시가 됐든 연월일만 보면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자, 이렇게 되면 경금일간이죠. 경금일간이 월지의 자수를 가지고 있다. 자수가 천간에 투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관격이죠. 월지가 상관격인데, 약한 게 아니라 월지가 35%, 그 다음에 연지가 상관이 5%, 이러면 40%인데 발달됐죠, 상관이. 그런데 여기서 자진합수 하면서 이 40%의 상관이 거의 50%까지 육박을 합니다. 상관, 이게 진상관격이죠.
이렇게 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걸러서 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하죠. 예, 마음에 있는 이 말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걸러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말을 걸러서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상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관은 이렇게 직설적이죠.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성격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말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구설 시비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을 걸러서 해야 되는데 원체 이 바탕이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승을 모시고 멘토를 모시고, 예, 대통령 자리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을 하고 내려올 때 비참하게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거의 99.9%가 퇴임 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감옥을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는 비극적, 아니면 가족이나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예, 거의 100%가. 그래서 퇴임 후에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퇴임 후에도 아주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 학문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상관폐인. 이렇게 상관이 강한 사람은 폐인, 인성, 정인, 편인, 학문 공부하기 자격증. 예.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퇴임할 때, 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해피엔딩, 아주 행복한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올 수 있다. 자, 이 외에도 상관이 강한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중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지요. 어떤 시사거리만 있으면 대안보다는 이렇게 비판을 먼저 하는 사람은 바로 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에 인성이라든가 생재라든가 상관 합살보다는 일단 비난, 비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럼니스트라든가 비평가인 진중권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라든가, 예, 이렇게 이런 상관이 강한 사람은 일단 말을 정제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일단 비난보다는, 어떤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예, 아니면 비난하는 건 좋은데 비판하는 건 좋은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비판을 하나 하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2개, 3개 이렇게 뒷받침 문장,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일단 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 욕을 먹게 되지. 그래서 구설시비수가 따르는 사주가 바로 상관이 강한 사주인데, 제가 업상대체라든가 이렇게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구설시비수가 따른다고 하면 벌써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김남국 국회의원이 코인으로 인해서, 예, 구설시비수가 끊이질 않지요. 그 다음에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생활 폭로에 의한 성적인 비위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지요. 왜 구설시비수가 끊이질 않을까요? 구설시비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쌓여서 이미 구설시비수가 사회로 터질 때는 굉장한 잘못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설시비수가 있을 때는 바로 인정을 하고,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되돌아서 반성할 줄 아는, 예, 그리고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업상대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상관대인 공부를 한다라든가 재테크를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관을 훌륭하게 키우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난과 비판을 하면 구설시비수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심산 원장의 구설수와 시비수가 가장 많이 따르는 사주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축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